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리어를 설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퇴사를 한 지 한 2주가 됐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제가 퇴사할 때 이제 그 커피챗을 이제 요청 주신 동료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커피챗을 했는데 이제 그 동료분들 중에 이제 주니어 분들도 꽤 계셨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충 이제 다 비슷한 연차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질문과 비슷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 제 경험 베이스로 다 조언을 드린 거고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뭐 정답이거나 뭐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얘기를 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 장점을 찾기인데 이게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A자인가 H자인가 뭐 이런 인재랑 뭐 이거형 T자형 인재 뭐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T자형 인재가 좋긴 한데 제가 여기 적어 놨지만 저는 사실은 이 매산 매산 맞나? 예 이 한자 요거형 인재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말로 보통 풀어서 할 때는 한 가지 뚜렷한 강력한 장점과 두 가지 뭉툭한 장점이 있으면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근데 요 장점이 내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령 내가 뭐 진짜 뭐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코드를 좀 이렇게 그 잘 짠다라든가 진짜 아니면 내가 일을 추진하는 이 추진력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복잡한 도메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다라든가 요런 장점을 찾아내긴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신입 아직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못 찾고요. 한 2-3년 차 되시고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돼요. 정 모르겠으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저도 제 장점을 찾는 내 장점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오래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저는 저를 제 스스로를 이해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따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여기 있는 심지어 저도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다 깨우칠 때까지 한 6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병특 지나고 뭐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떤 개발자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요런 것들을 밑에 적은 것들을 정립하는 데까지 6년 동안 혼자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자기 전에 맨날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되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냐면은 이게 아직은 인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으로 일하잖아요. 팀이 그러니까 한 명이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다. 요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그 조합이 만들어서 팀이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T자형 인재가 돼야 된다는 것도 고런 느낌인데 저는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쪼끔 문제가 있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하나만 너무 깊이 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매산을 말하긴 하거든요. 하나가 뚜렷하고 두 가지 정도는 뭉툭하니까 좀 더 어울리고 더 조합이 되기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만 내가 능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어쨌든 조합을 되게 더 많이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장점이 그래도 뭉툭한 레벨의 장점이 있으면은 조합을 덜 타게 되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3개 그러니까 저는 여기 3 가지를 말했지만 최소한 5 가지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실 순위를 먹일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내 능력의 순위를 이게 진짜 어렵긴 한데 저는 그 제 나름대로 매겨 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제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못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못하는 게 뭐라서 누가 이걸 해 주면 제가 도움이 되는지 요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어야 사실 내가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미션에 내가 명확하게 이건 내가 명확하게 잘할 수 있고 이건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걸 또 주장을 해야 회사에서 그래? 그런 거라면 내가 이 팀원 한 명 넣어 줄게. 이 서포터로 써든지 아니면 너가 서포팅을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모르면은 사실은 나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결말부터 말하게 됐는데 시간을 열심히
개발자가 정답이긴 합니다. 사실은 뭐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를 해버렸지만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저는 특히 주니어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커피챗 하신 분한테 말했죠. 뭐 만약에 내가 자기 전에 릴스를 인스타를 1시간 동안 막 스크롤 하면서 본다 하면은 조금씩 줄여야 돼요. 이제 30분 정도 인스타 보다가 30분은 그냥 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요런 시간을 갖는 걸 좀 추천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장점을 찾아서 한 가지 나의 강력한 장점을 찾고 두 가지 뭉툭한 장점을 찾고 이게 모호하다. 그러면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애매해. 그러면 사실은 한 가지 어떤 그 장점을 파고들어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걸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했던 거는 모든 걸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그 하나를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도 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역량을 좀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요건데 이것도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이 개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백엔드 개발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뭐 서비스가 있고 솔루션이 있고 뭐 오픈 소스가 있고 등등등등 진짜 많잖아요. 사실은 백엔드도 이게 따지고 보면 진짜 분야라고 하는 게 분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오픈 소스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프링이나 그때 희승님이 계신 아르메리아나 이런 데도 한번 해봤다가 호되게 리뷰 받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약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봐야 제가 깨우치는 스타일이라서 서비스도 뭐 여기서 이제 플랫폼 성향, B2B, 뭐 B2C, 뭐 아니면은 공통 서비스 팀, 뭐 이런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뭐 나는 약간 플랫폼 성향을 만드는 게 재밌다던가, 뭐 아니면 나는 그냥 온전히 서비스 B2C 고객이랑 맞물린 곳이 재밌다. 요런 것들도 결국은 그 안에서도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선호가 나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떤 걸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나는 뭐 더 로우 레벨의 플랫폼이 좋다. 뭐 가령 이제 뭐 제가 있었던 곳 기준으로 이제 원천사 통신 그런 곳이 좋다. 좀 더 시스템 레벨에 가까운 것들, 예, 그런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사실 한 번씩 해보긴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맨날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안 쉬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후부터 몇 년 차 이후부터는 안 쉬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사로 다 해보고 싶어서 좀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유사로 완벽하게 경험을 얻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느낌은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당시 진짜 풀타임 오픈소스를 해서 막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막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거 자체가 제가 막 재밌긴 한데 막 기술 파고 막 스펙 뭐 HTTP 스펙이나 이런 거 깊게 파보고 뭐 gRPC 깊게 파보고 막 재밌긴 한데 막 너무 재밌긴 한데 생각보다 그게 막 엄청 즐겁진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막 풀타임으로 이걸 할 수 있겠다보다는 약간 좀 더 내가 생각보다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던 게 생각보다 내가 서비스 향으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가치를 좀 직접적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요런 걸 좀 깨닫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도 당연히 세상에 주는 가치가 되게 큰데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기보단 약간 우회해서 느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반을 깔아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거 기준으로는 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이 개발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SI에서 솔루션을 해보긴 했지만 저는 솔루션도 사실 매력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B2B 경향을 많이 띄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 서비스를 해서 고객하고 되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딱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죠. 딱 스펙이 명확하고 딱 우리가 만든 가령 뭐 솔루션이라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ERP나 뭐 이런 딱 명확한 스펙과 명세를 갖고 요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뭐 그로스도 있고
이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도메인 문제에 좀 더 깊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뭐 세무면 세무, 뭐 ERP면 ERP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만약에 대부분 제 채널 이제 구독자분들은 백엔드 개발자시다 보니까 백엔드라 하더라도 되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 성향을 또 이것도 찾아가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요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긴 합니다. 이 공통 서비스 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메일 발송하는 서버나 뭐 이런 그 회사의 팀이 정말 많아지다 보면은 이 공통으로 되는 가령 뭐 알림톡 보내는 거나 뭐 메일 보내는 거나 가령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많은데 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거를 공통으로 그 관리해 주는 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팀이 다 알림톡 보내는 걸 다 만들고 있으니까 모든 팀이 메일 보내거나 문자 보내는 걸 구현을 다 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긴 하잖아요. 예. 예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의 팀들도 있는데 그럼 요런 것들을 내가 선호하는가 요런 것들도 사실은 경험을 한번 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주냐 안 주냐도 쪼끔 그런 기회가 지나갈 때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한 번 정도 이런 역할을 해 봤었는데 어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재밌긴 했었지만 이것도 또 그 직접적으로 그 세상에 어떤 가치를 딱 주는 느낌이 제 기준에선 좀 덜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약간 그 접점에 닿아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되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도메인 문제랑 이 비즈니스 문제를 그 소프트웨어랑 코드로 잘 풀어내서 해결하는 설계적으로 이거를 개념을 잘 나눠서 요런 걸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공통 서비스나 뭐 요런 쪽에서는 쪼끔 흥미를 잃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루션이나 서비스에는 그러니까 B2C향, B2B향 서비스에는 다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국한돼 있고 뭐 첫 회사이신 주니어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요런 걸 계속 생각을 해 보시면 좋긴 해요. '아 지금 회사에서 내가 그러면은 이걸 내가 좋아하나? 내가 이런 걸 더 좋아하나?'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진짜 지금 회사가 국한돼서 못 해 보겠다 하면은 진짜 사이드 프로젝트 해서 유사 경험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느낌이 오긴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을 실제 해 보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뭐 기회가 항상 오지는 않잖아요. 예. 어쨌든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점점 길어지는데 일단 그 나머지 두 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한 6 년인가 7년 차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나의 5년 뒤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5년 뒤 모습이 뭐 어느 날 정해서 5년 뒤가 아니라 저는 그 약간 매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맨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준에서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되고 싶지?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5년 뒤가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 그러면 10년 뒤도 사실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니어분들 기준으로는 뭐 지금 이거를 혹시나 이제 엄청 뭐 연차 많으신 시니어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긴 쪼끔 그렇고 특히 이제 주니어나 이제 저는 주니어 시니어 나누는 걸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저연차 개발 업무 이 경력을 쌓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거를 저는 빨리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습이란 게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예 뭐 비슷한 말이죠 여기서. 내가 어디에서 뭘 하면서 일하고 싶은지. 물론 제가 이걸 말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 AI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서 5년 뒤에 뭐 개발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갑자기 개발자 없어졌다 하면은 다 같이 뭐 모여서 1인 창업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 내 미래를 계속 상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뭐 나 되는 대로 뭐 그냥 하고 있지 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상 이걸 생각하려면 절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대부분의 이제 저연차분들이나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당장 생각이 안 나긴 할 건데 이거를 생각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으면은 예
목표가 없으면 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태해지고 열심히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5년 뒤 모습, 내가 5년 뒤에 어떤 개발자가 되었지? 모르겠다. 그냥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나 연봉이나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긴 해요. 실제로 저도 이거는 제가 병특할 때 생각했던 건데, 저는 병특할 때 2011 년도인가 그때쯤에 퇴근을 하면서, 제가 첫 회사가 청계산 밑에 있는 연구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제 과천청사역으로 퇴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때 맨날 야근을 하고 밤에 가다 보니까 걸어서 갔었어야 되는데 한 20분 걷나?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진짜 한 5년 뒤에는 연봉을 진짜 한 5천만 원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5년 뒤 모습을 생각했다기보다,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연봉 많이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때 당시 연봉이 이제 제가 이거 말해도 상관없는, 1,000만 원 중반대였기 때문에, 예, 1,000만 원 중반대에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졸이기도 했고, 예, 2011년 2년도 그쯤입니다. 대충 그 생각을 한 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유치하게 연봉으로, 나 진짜 지금 연봉 내가 진짜 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연봉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생각이 안 나면 그런 목표라도 좋습니다. 모든 목표를 잡고, 특히 이제 막 취업하고 하신 분들이 특히 이런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자체를 안 갖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 일에 너무 급급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이해도 되고, 지금 취업이 된 것 자체로도 너무 즐거울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미리미리 생각하실수록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아쉬운 부분, 제가 이걸 더 빨리 알았으면 더 많은, 더 빨리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더 빨리 이뤘을 텐데라는 생각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시고 연차를 쌓으시는 분들이 꼭 미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예, 이건 진짜 자기 전에 10분씩이라도 한 번씩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과 하루에 10분이라도 고민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들으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시니까 특별히 꿀팁으로 말씀드리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하루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 보시면은, 물론 AI 때문에 나 세상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인간이 일을 하게 되는 거는 남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향후, 이거는 속단하긴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근 10년 동안은, 그냥 너프하게 말할게요. 근 10년 동안은 인간이 어쨌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는 들어 있긴 할 거예요. 형태가 달라질 거지. 안 그러면 사실 인간이 일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는데, 인간은 그냥 맨날 놀고 먹고 자고만 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어디서 벌지? 이거에 대한 건 완전 좀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예, 어쨌든,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될 거고, 예, 거기서 어쨌든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예, 어쨌든, 예, 요런 거를 좀 고민을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은 계속 내가 맨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되게 유연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또 내 장점을 또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런 변화되는 시대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미래를 계속 쌓아 놓고 보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보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퇴사 커피챗에서 여러 동료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략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결론적으로 한 줄로 말하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열심히 갖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최소 하루에 1시간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누워 가지고 바로 잠 안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인스타나 SNS를 보통 보다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령
하루에 30분 부터 시작해서 30분 생각을 한 다음에 인스타를 보기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너무 또 그렇다고 막 '아 나 1 시간 이거 고민해야 돼서 SNS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긴 한, 핸드폰에 인스타 SNS 다 지워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예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쪼끔씩 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 한번 좀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특히 요거 하실 때 이제 메모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긴 해요. 메모로 해 가지고 좀 매일매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더 좋긴 한데, 그럼 내 생각의 변화 과정을 또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있어야 제 생각에는 그게 일관성도 있고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다들 한 번씩 좀 고민해 보시고 약간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